자, 34번 보죠.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할부로 사면 외상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차량을 가구 업체에서 차 사면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죠. 상품선거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당초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할부금을 현금으로 갚았으니까 이제 미지급금이라는 채무가 감소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6월 6일자. 일단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란 자산이 대변으로 감소해야 돼요. 50만 원. 그 다음에 미지급금은 성격이 뭐예요? 여러분들? 채무, 그죠? 부채. 그럼 채무는 갚으면 감소하는 거잖아요. 미지급금이란 부채가 감소해야죠. 미지급금은 부채니까 대변, 감소니까 차변. 미지급금도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 하나 상사도 걸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5번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 내가 돈을 기업은행한테 빌린 거잖아요. 1,000만 원 빌려가지고 그게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어요. 일단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돈 빌렸으니까 차입금인데 만기 3년이니까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 장기 차입금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럼 보통예금은 당연히 입금됐으니까 잔액이 늘겠죠. 자, 보통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3만 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장기 차입금은 성격이 뭐예요? 부채죠. 그럼 돈을 빌리면 부채는 증가 감소. 충과. 그럼 장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대변, 증가니까 그대로 대변. 그렇죠? 채무니까 거래처 꼭 거시고 기업은행한테 채무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셨어요? 자, 6월 16일. 자, 6월 16일 36번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얘가 대여금이잖아요. 근데 만기가 2년이니까 장기 대여금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일단 현금을 빌려줬으니까 현금은 감소하겠죠? 6월 16일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그 다음에 장기 대여금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이거 현금하고 장기 대여금은 다른 거라니까요. 현금이 감소했다고 장기 대여금이 감소하면 장기 대여금 계정법 무시하고 그냥 현금 계정법 또 드신 거예요. 큰일 나. 그죠? 장기 대여금은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단기 대여기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이죠. 그럼 돈을 빌려주면 채권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돈을 빌려준 채권. 그럼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 채권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 그렇지. 그러니까 장기 대여금이라는 채권은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장기 대여금은 회수해야 감소하는 거지. 그죠? 자, 그럼 장기 대여금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 그죠?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이 되는 거예요. 차변의 장기 대여금. 얘 채권이니까 거래처, 태양, 실업 이렇게 걸어주셔야 됩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오류가 없으려면은 쉬운 계정 과목부터 처음엔 적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숙달되시면 이제 차이가 나는 애를 마지막에 거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7번 보겠습니다. 자, 대운 상사에서 상품을 50만 원에 매입했으니까 굳이 가구로 따지면 가구 산 거죠? 샀는데 대금은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우리가 어음, 그러니까 외상으로 산 거죠.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상대방한테 어음을 준 거잖아요. 음. 그럼 우리가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 발행하면 계정과목은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급어음이지. 여기 상품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면은 우리가 계정과목이 지급어음이잖아요. 지급어음은 성격이 부채죠. 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어음이니까. 자, 그럼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여러분들. 상품은 자산이니까 차변이요.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뭐지? 그다음에 지급어음은 성격이 부채죠. 그럼 어음을 줄 당시에는 내가 언제까지 갚겠어요라고 쓰는 거니까 부채가 그때 그 당시에 느는 거예요. 그럼 지급어음은 부채니까 대변, 증가니까 그대로 대변. 그리고 지급어음 채무니까 거래처 대운상사 꼭 걸어주시고. 됐죠? 자, 그 다음에 38번은 내가 그 월세 점포에 대한 월세를 현금으로 받았대요. 우리가 여러분들 부동산이나 이런 걸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임대료, 임대료. 그래서 얘는 임대료, 현금 이렇게 돼요. 우리 임대료는 성격이 뭐였어요? 수익. 그렇죠. 월세는 돌려줄 의무 없어요. 맞죠? 내 입장에서는 아싸 게이득. 맞죠? 그럼 수익이죠? 다음 7월 2일자. 자, 그럼 일단은 현금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현금 증가할 거예요, 자산. 15만 원. 그리고 임대료라는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그죠? 임대료는 수익이니까 대변. 발생하면 본인 위치 대변에 그대로 적기. 대변에 임대료. 이렇게 되셨을까요? 음. 자,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자, 39번 보면은 이거죠. 내가 성동상사한테 당초에 가구를 외상으로 판 적이 있어요. 그 채권이 있었던 거죠. 있었는데 그거를 성동상사가 내 통장으로 쏜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성동상사에 대한 채권을 회수한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쉬운 보통예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음. 자, 그럼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됐으니까 보통예금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어쩌 보통예금 증가하죠, 여러분들? 자, 그럼 보통예금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증가, 감소? 감소. 왜냐면 외상매출금은 채권을 회수했잖아요. 회수했으니까 채권은 회수하면 감소. 외상매출금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 근데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대변의 외상 매출금. 채권이니까 거래죠. 성동상사 것이고. 되셨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40번입니다. 자, 40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목 가구에서 가구를 여러분들 100만 원어치 매입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죠? 예전이죠? 그런데 지급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외상대금. 딱 봐도 어음 준 건 아니니까 외상 매입금이 있었던 거죠, 당초에. 맞죠? 요걸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요거는 내가 외상값 갚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럼 일단 보통예금 계정 과목 나오고요. 그다음 핵심은 요 문장. 상품을 매입하고 지급하지 않은 외상대금, 요게 외상매입금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상매입금, 보통예금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정 과목이. 맞죠? 음,
자, 그럼 일단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 계좌는 줄 거예요. 그럼 보통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준다라는 건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이에요. 대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 됐죠? 어. 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성격이 부채입니다. 부채 맞죠? 외상값 갚아야 돼 의무니까 부채는 갚으면 증가 감소 갚으면 감소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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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대변인데 부채를 갚으면 감소니까 반대편 차변으로 음, 그리고 외상매입금 채무니까 거래처 상록가구 되셨을까요? 음. 자, 그 다음에 41번입니다. 41번은 요거예요. 뭐냐면 41번은 내가 단아까 상사한테 당초에 가구를 60만 원어치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지급 어음으로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35만 원은 일단 현금으로 준 거예요. 만기가 돼가지고 줬는데 25만 원은 여전히 내가 돈이 없어. 없어가지고 야 다나카 상사야 미안한데 그거 외상으로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다나카 상사가 그래 그럼 남은 지급어음 잔액은 그냥 내가 외상으로 할게. 너 믿을게. 좀 약간 신뢰가 쌓였나 보죠 어느 정도는. 그럼 이거를 제가 해석한 거예요. 뭐냐면 일단 지급 어음은 60만 원짜리가 35만 원은 돈 줬잖아요. 줬으니까 지급 어음이라는 채무가 일단 6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줄었다라는 뜻이 35만 원만. 이해되세요? 그럼 나머지 이제 지급어음 25만 원 남았잖아요. 지급어음이라는 채무가 25만 원이 남았는데 이제 외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외상매입금이라는 채무로 돌아간 거예요. 맞죠? 마치 여러분들 어저께도 제가 강조드렸잖아요. 당연히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제까지 외상값 갚을게라고 외상매출금이란 채권이 100만 원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상값을 못 갚을 것 같아. 지금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혹시 내가 10개월 뒤에 100만 원 주면 안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미쳤냐? 그랬더니 제가 야 100만 원 10개월 뒤에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줄게. 이자 10% 줄게. 좀 그렇게 좀 해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이 당초에 100만 원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 0이 되면서 이제 단기 대여금이라는 채권, 이자가 있는 채권이 100만 원이 느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채권들끼리나 채무들끼리도 서로 간에 계정 과목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급어미 남은 25만 원이 0이 되면서 말로 한 외상이 당초에 0이었는데 얘가 25만 원으로 증가했다라는 뜻이에요.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조선말은 한국말이에요, 한국말. 그래서 나눠상을 나눠서. 그러면 지급 어음 자체는 35만 원은 받아서 없어지고 나머지 25만 원은 우리가 외상매입금이라는 채무로 바뀌어서 없어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급어음은 부채니까 대변. 근데 없어지면은 감소니까 반대편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에 지급어음. 네, 요거 채무니까 거래처 그죠 걸어주셔야 되죠. 단합금가요? 네. 요즘 이분 뭐예요? 요즘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단아까 있잖아요. 요즘 잘 안 보여요. 나 드립 치려고 한 거 아닌데, 여러분. 혹시, 예. 아니, 가끔씩 안 보여가지고, 최근에 요즘 잘 나왔었잖아요. 뭐, 어디서 뭐 하시나? 자, 그다음에 현금으로 35만 원 줬으니까 현금이 감소하겠죠? 자산이. 그래서 대변에 현금 35만 원. 됐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나머지 25만 원은 이제 말로 한 외상 매입금이란 채무가 증가한 거지. 맞죠? 그럼 외상 매입금은 채무, 부채니까 대변. 얘가 증가하니까 그대로 대변. 이렇게. 얘도 채무니까 단아가상서 걸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앞으로 이런 애들이 꽤 있을 거야. 앞으로는. 그리고 왜 외상매입금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지급어음 자체가 상품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음이잖아요. 지급어음이.
당연히 이 외상매입금도 이 채무, 말로한 외상도 상품과 관련 있는 말로한 외상이니까 당연히 외상매입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좀 어렵지만. 자, 그 다음에 42번의 별표입니다. 42번의 별표고요. 얘는 여러분들 어저께 배웠던 71페이지에 있어요. 어저께 복습해볼게요. 우리 당좌 예금 중요하다라고 했죠. 시험에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당좌 예금이라는 게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예금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의 잔고가 줄어든다라고 했죠. 맞죠? 반대로 당좌 수표를 받은 사람은 뭐가 증가해요? 괜찮아. 나는 항상 혼자였어. 자, 현금이 증가하죠. 현금이. 맞죠? 당좌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면 당좌 예금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현금이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맞죠? 음, 이렇게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물론 어저께 복습하시는 게 좋았지만, 음, 음. 그럼 해석하면 내가 부경상회한테 만기는 1년 이내로 돈을 빌린 게 원금 200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자를 갚은 거죠. 이자 비용이 누가 봐도. 근데 합쳐서 210만 원을 당좌 수표 줬잖아요. 그럼 뭐가 어떻게 돼요? 당좌 수표 발행했으면 당좌 예금이 줄겠지. 그래서 요금. 자고로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감소하는 거 210만 원이. 그리고 여러분 돈 빌렸으니까 이자는 뭘까요? 돈 빌렸으니까 이자는. 그렇죠. 이자 비용이 이자 수익하면 안 돼. 돈을 빌렸는데 이자 수익이면 새로운 신종 거래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바보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자 비용은 비용이고 우리가 당좌 예금은 자산이죠. 예금 적금 들어가면 무조건 자산이에요. 해보죠. 자, 일단 단기 차입금은 우리가 돈을 빌린 거니까 부채죠. 부채를 지금 갚았잖아요. 수표 발행해서. 갚았으니까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는 200만 원이 감소하는 거예요. 음. 자, 그럼 단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대변. 그죠? 갚았으면 감소니까 반대편 차변. 거래처 벌어야죠. 부채니까, 채무니까. 200. 이렇게.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발생한 거죠. 10만 원만큼. 돈 나갔다고 이자 비용 감소입니다라고 하면 현금을 이자 비용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이자 비용하고 현금은 다른 거예요. 우리 회계에서는요. 일상생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자 비용은 비용이 발생했죠. 10만 원. 그럼 이자 비용 비용이니까 차변. 왜냐면 주주한테는 비용 10만 원어치 발생했다라 보고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현금이 아니에요, 이자 비용은. 이자 비용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차변. 그렇죠? 금액은 10만 원이죠? 뭐 얘는 채권 채무 아니니까 거의 안 걸게요. 뭐 걸리든 안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니까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잖아요. 맞죠? 그럼 대변에 당좌 치시면 당좌예금 이렇게 100원 뜰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저께 거 복습이죠. 당좌 수표 요거. 자, 그 다음에 43번입니다. 자, 43번은 상품을 가구를 80만 원어치 매입하고 일단 50은 현금으로 줬어요. 그럼 30만 원 남았죠. 30만 원은 약속 어음을 발행했대요. 그럼 약속 어음은 그냥 어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머지 30만 원은 상품 매입하고 어음 발행한 거니까 계정권 뭐 써야 돼요? 어차피 지급 어음이죠. 그죠?
이제 상품 매입하고 여기 상품 매입하고 어음 발행한 거니까 계정 과목은 지급 어음이에요. 성격은 부채죠. 그럼 계정 과목은 상품, 현금, 지급어음 세 가지 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은 80만 원어치가 증가. 그럼 상품은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아, 80만 원이구나. 그다음에 현금 지급했으면 현금은 감소하겠죠? 그죠? 현금은 자산의 감소니까 여기 50. 음. 그리고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 발행할 당시에는 어떤 기일에 갚을게라고 발행하는 거니까 이 당시에는 부채 느는 거예요. 그럼 지급어음은 부채니까 대변, 증가니까 그대로 대변해. 하고 뭐 지급어음은 채무니까 거래처 걸어야 되겠죠? 화이트 비쉬. 자, 그 다음에 44번. 자, 월척 상사에게요. 상품을 300만 원에 팔아 가구를 월척 상사한테 300에 판 거예요. 근데 100만 원은 외상으로 판매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우리가 월척 상사가 발행한 어음 받은 거잖아요. 해석하면 예. 그럼 여기 상품을 300만 원에 팔았으니까 내가 가구 300만 원어치 팔았으면 주주들한테 저희 회사가 가구 300만 원어치 판매한 게 있습니다라고 정보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품 매출이 발생한 거예요. 음. 자, 상품 매출은 여러분 성격이 뭐예요? 수익. 오늘 귀에 딱지 않겠다. 그죠? 수익. 예. 자, 그 다음에 자, 100만 원은 외상으로 판 거죠. 그럼 외상으로 판 거니까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계정광 뭐? 그렇죠.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은 성격이 자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상품 팔고 어음 받았대. 계정 과목. 받으러 그렇죠. 받으러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어음이니까 자산이죠, 권리. 그래서 계정 과목은 총 3개를 쓰셔야 돼요, 3개를. 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300만 원어치 발생했죠? 그렇죠? 발생했으니까 수익의 발생은 본인 위치 대변에 그대로 적습니다. 상품을 깔 수가 없어요. 원가 장부에 얼마로 적혀지는지 모르지. 200 주고 샀다면 200으로 까면 되지만.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이란 자산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왜냐하면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이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채권이 외상으로 팔 당시에는 증가하죠, 여러분들. 외상 매출금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거래처 걸어야 채권이니까 월척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 팔고 어음 받으면 당연히 우리가 어음을 주는 놈은 부채가 증가하는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음 받은 사람은 우리가 외상으로 팔고 어음 받은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음을 받은 사람이 이 당시에는 채권이 늘겠지. 어음대금 만기가 돼서 받아야 감소하는 거 채권이. 예. 그럼 받을 어음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 그럼 어음 받을 당시에는 우리가 채권이 증가하는 거니까 그대로 차변이 됩니다. 차변에 받을 어음 여기. 그다음에 얘도 채권이니까 월척 상사 이렇게 열어주세요. 자, 오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했던 게 우리가 특정 챕터와 특정 챕터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한 게 아니라 잘 나오는 계정 과목 주로 조합하는 문제예요.
그죠? 이런 애들이 한 우리 시험에 14문제 중에서 한 3문제, 2문제 나와요. 거의. 나머지 애들은 특정 챕터의 특정 개정 과목, 이론 같은 걸 잘 외워주셔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꽤 많을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 금요일이라 가지고, 원래 금요일, 저 이렇게 하거든요. 금요일 날은 좀 대부분 좀 실기하려고 노력 좀 많이 해요. 왜냐면 금요일 날 여러분 수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주말에 쉬시잖아요. 쉬시건 아니면 뭐 그러시 뭐 회사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금, 토, 일 이렇게 좀 이쁘게 금, 토, 일날 좀 나의 몸을 좀 그렇죠.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좀 실기를 좀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직 안 끝났어. 4분 남았어. 4분.